펫플래닛 펫보험 전문 채널에 오신 보호자님들 반갑습니다. 펫플래닛 김홍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하나만 깊게 파볼게요. 옛날에 판매되던 펫보험 vs 지금 판매되는 펫보험, 과거에 팔리던 이른바 1세대 펫보험 구조, 지금 판매되는 상품 구조, 보장력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더해서 리모델링 고민하실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과 단점을 같이 놓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친 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술 안 한 날 입통원 한도입니다. 예전에 많이 팔리던 1세대 펫보험은 수술을 하지 않은 날 입통원 진료비 한도가 보통 1일당 15만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와도 15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안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장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였어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도 실속형 가성비형 이런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 요즘 신규 상품들은 수술이 없는 날 입통원 한도를 1일당 30만원까지 올려놓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도가 2배로 올라간 만큼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싸면서 좋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더 내는 만큼 더 보장받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입통원 한도가 넉넉해지니까 각종 검사와 치료를 할 때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병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술 당일 한도예요. 옛날 상품들은 수술한 날 최대 150만원, 조금 좋은 상품은 200만원 한도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지금 나오는 상품들은 수술 1회당 250만원 한도 또는 회사에 따라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어요. 가벼운 수술에서는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복잡한 수술이나 장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수술일수록 150, 200 한도와 250, 300 한도의 차이가 실제로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핵심은 내가 감당 가능한 보험료 선에서 수술 한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갱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3년, 5년 갱신형 이렇게 길게 끊어서 설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3년형은 3년치 보험료가 한 번에 인상, 5년형은 5년치 보험료가 한 번에 인상. 그러다 보니 갱신 시점이 오면 그동안 쌓인 손해율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인상폭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25년 5월 기준으로 모든 보험사 펫보험의 의료비 핵심 담보가 1년 갱신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해당 보험사, 해당 품종, 해당 나이 구간, 비슷한 보장 구조의 청구 내역을 평균으로 내고 손해율을 고려해서 다음 해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의 보험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율이 어떻게 쌓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만 3년, 5년이 한 번에 훅 오르던 예전 구조보다는 1년 단위로 조금씩 조정되는 구조라 충격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내가 청구를 많이 하면 내 계약만 따로 더 많이 오르냐? 현재 구조에서는 특정 계약 하나만 찍어서 인상률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동일 그룹 전체의 평균 손해율을 인상폭을 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내가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계약만 따로 골라서 보험료를 확 올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밀검사인 CT, MRI입니다. 과거 상품들은 수술을 안 한 날 통원 한도 예를 들면 15만원 안에서만 CT나 MRI를 포함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 진료 검사 약값에 몇만원, CT 검사비에 몇십만원, 토탈 몇십만원이 나와도 입통원 한도 15만원까지는 인정. 그 안에서 자기 부담금과 보장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현재 인기 있는 몇몇 회사들은 CT, MRI, 내시경과 같은 정밀검사를 별도로 확장 담보로 구분해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밀검사는 일반 진료보다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전 구조에서는 한 번만 찍어도 바로
따로 한도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구조에서는 특약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체감 보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와 구강질환입니다. 과거 펫보험은 치과 치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어요. 스케일링, 발치 발버, 교정, 부정교합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비보장.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보면 잇몸 쪽에서 발생하는 구강질환은 또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리하면 치과 치료는 치아에 직접적으로 손대는 치료, 구강질환은 잇몸과 주변의 조직에서 파생되는 질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 일부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치과 치료와 구강질환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확장담보로 출시했습니다. 스케일링, 발치, 발거, 각종 구강질환 이런 부분을 일정 한도 내에서 폭넓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 관련 청구가 잦은 아이들에게는 현재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한 편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섯 번째, 만성 피부 질환이에요. 과거 상품들 상당수는 만성 피부염, 알러지, 아토피 관련 치료제에 대해 일부만 보장하거나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피부 질환이라는 게 딱 끊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최근 판매되는 상품들 다수는 만성 피부 질환 관련 약제를 보장 범위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피부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현재 상품 조건이 확실히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토 유발제와 내시경이에요. 대부분 이물 섭취 관련 내용인데 예전에는 구토 유발제와 내시경 비용이 수술 안 한 날 입통원 한도 대부분 15만원 한도 내에서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위장관 쪽 문제로 내시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검사비만 해도 금액이 크게 나오는데 한도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 보호자님 체감상 보험이 크게 도와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일부 상품들은 구토 유발제 내시경 관련 비용을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넉넉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개편했어요. 위장관 쪽 걱정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혜택 체감이 확실히 큰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연간 한도예요. 과거 상품들의 전형적인 구조는 연간 통원 카테고리에서 500만원, 연간 입원 수술 카테고리에서 500만원, 합산해서 1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입통원 통합으로 1000만원까지 보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연간 한도를 통합해서 연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구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 구분을 하지 않고 1년에 쓸 수 있는 총량을 키워둔 방식이라 아이 상태가 안 좋을 때 해당 연도 안에서 의료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재활치료입니다. 과거 펫보험 상품 대부분 재활치료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나 큰 치료가 끝난 뒤 재활까지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보호자님이 전부 부담했죠. 현재는 일부 회사에서 완치 이후 진행되는 재활치료를 확장담보 형태로 보장하는 구조가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 슬개골 수술 이후 재활신경계 질환 이후 보행훈련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이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점. 자, 이제 단점과 주의사항. 지금까지는 과거 상품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품이 좋아진 점 위주로만 살펴봤어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으면 이상하죠? 이제부터는 현재 구조가 과거 상품에 비해 아쉬운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을 고민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이 단점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펫보험 제도가 몇 년간 조금씩 바뀌고 오면서 현 시점에 정착해 있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보험사와 감독 당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나이예요. 옛날에 처음 가입할 때는 아이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는 새로 설계를 하면 나이가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장 구조라도 보험료가 과거보다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실 때는 보장이 더 좋아지느냐 이 포인트만 보지 말고 지금 나이 기준 보험료를 앞으로 몇 년이나 부담할 수 있을지 이 지속 가능성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장 비율이에요. 예전에는 보험사에 따라서 50,
70, 80, 90% 이렇게 비교적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25년 5월 기준으로 80%, 90% 같은 높은 보장 비율 상품은 판매가 종료됐고 지금 신규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대부분 50% 또는 70%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상품을 80 또는 90% 보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장 비율이 70%로 떨어지면서 체감 보장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자기 부담금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부담금 0만원, 1, 2만원 이렇게 낮게 설정이 가능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5월 이후 새로 출시되는 상품들은 모든 회사가 자기 부담금 3만원 이상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물병원에서 3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그 이후 금액에 대해 보장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소액 진료까지 두루두루 챙기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이 나올 때 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낮은 구형 상품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갱신 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5월 이후에는 의료비 핵심 담보들은 모두 1년 갱신형으로 통일됐습니다. 입원, 통원, 수술, 정밀검사 이런 담보들은 전부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과거처럼 3년, 5년 갱신형으로 조금 더 길게 묻는 방식은 신규로는 더 이상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장례 비용과 같은 옵션형 담보는 회사에 따라 3년 또는 5년 갱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비 핵심은 1년 갱신형, 부가담보는 회사마다 갱신 주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입 전 알릴 의무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미지 보시면 3개월 이내 병원 이력이라든지 현재의 질병 상태, 과거 진단 이력, 내장질환, 피부, 슬개골 탈구, 각종 선천질환 여러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펫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런 고지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따른 가입이 아예 거절될 수도 있고 가입은 되지만 정기간 부담보, 특정 질환이나 특정 부위는 계약 기간의 전체에 걸쳐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첫째, 기본 상품에서 이미 보장받던 질환이 있는 상태로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새로 가입하는 상품에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해당 질환이 정기간 부담부로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병에 대해 옛날 상품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 새 상품에서는 그 병이 통째로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거나 해당 질환에 대한 보험금이 전부 부지급 처리될 위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고민할 때에는 보장 한도, 보험료, 보장 비율만 보지 마시고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 과거 진단과 치료 이력, 새 상품으로 부담보 잡힐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약관과 고지서 기준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에 갈아탈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핵심 결론 쪽으로 정리해 볼게요. 과거 펫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현재 판매되는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지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략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수술 안 한 날 입통원 한도가 아직도 15만원 수준이다. CT, MRI, 내시경 한도가 없다. 치과치료, 구강질환, 재활치료 보장이 전혀 없다. 연간 한도가 1000만원 정도이고 실제 병원비가 매년 꽤 많이 나간다. 이런 경우라면 현재 상품 구조와 보험료를 놓고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과거 상품이 보장 비율 80% 이상, 입통원과 수술 한도가 나쁘지 않고 아이 나이가 이미 많고 질환 이력도 있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괜히 유행처럼 요즘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보장 비율은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르고 새 상품으로 부담고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과거, 현재 비교는
판매는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판매되는 1세대 펫보험 상품은 입통원 한도 15만원, 수술한도 150에서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CT, MRI, 내시경, 치과, 재활치료와 같은 부분은 보장을 거의 안 해주나 아주 낮은 한도로만 보장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펫보험 입통원 한도는 30만원, 수술한도 250에서 300만원, 정밀검사 연 1회 한도로 100만원 특약, 치과와 구강질환 확장담보로 보장, 만성 피부질환 약제 보장, 구토유발제 내시경 최대 200만원까지, 연간 한도 2천만원, 재활치료 특약, 이렇게 보장 범위와 한도를 크게 넓힌 대신 보장 비율은 50% 또는 70%로 제한, 자기 부담금은 최소 3만원, 의료비 담보는 1년 갱신형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옛날 상품은 무조건 나쁘다, 새 상품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기준으로 보장 비율, 각 한도, 특정 구성, 아이 나이와 병력, 현재 보험료, 부담복 가능성, 이 6가지를 숫자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판매되는 상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유지가 더 이득인지 리모델링이 더 이득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뒤 스스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펫보험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댓글이나 문의 주신다면 현 시점 판매되는 펫보험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